자, 요것이 불연속이 되는 이라고 말을 했는데 무한이 많이 더했죠? 그럼 일단 이게 무한 등비수열이잖아요. n이 있으니까 이제 1, 2, 3, 4 변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공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r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공비 r. 그 다음에 첫째 양은 여기다 1 집어넣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x의 제곱이 첫째 양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네, 맞아요. 그럼 무한히 많이 등비수열을 더했을 때 우리 1 빼기 r분의 a로 계산하기로 이미 이제 각본을 짜놨단 말이야. 지금은 요거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요거 알고 이게 뭐였더라 그러면 그 단원이 있는 곳으로 좀 넘어가면 되죠. 무한 등비 급수 단원에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네, 그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r이죠. 여기가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계산은 언제 하는 거다? 수렴 할 때 하는 거야.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수렴할 때 하는 계산이었어. 다들 이걸 자꾸 까먹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걸로 착각해. 그러면 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r이 특별한 조건하에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수렴하려면 r이 언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비라고? 얘가 공비죠. 얘가 이런 계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네, 얘가 누구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때는 fx를 얘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생각을 일상처럼 편안하게 하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위에다 이건 수렴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과 빼기 1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럼 짜잘한 계산 옆에서 할게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다. 근데 이게 다 제곱이거든. 이게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고요. 0이 될 수도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한다고 0이 되겠어? x에 뭘 넣었을 때 0이 될까?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제 x의 범위 어떻게 찾지? 이렇게 되는 x의 범위. 자, 뒤집을 수 있죠. 1 플러스 x 제곱은 1보다 커진답니다. 이렇게. 혹시 이 부등식 계산이 좀 어렵나요? 만일 그렇다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 연습을 해야 돼요. 계산 연습을 좀 몇 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쉽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돼야 돼.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뭐든 다 0보다 크지 않아? 근데 x가 0일 때만 안 돼요. 요때. 즉 이럴 때라는 말은 계산하고 계산해 보면 누구다? x가 0이 아닐 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끝. 저럴 때란 뜻이에요. 힘들진 않았니? 응?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차후에 이 계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쫓아오세요. 요건 별도의 단원으로 어려웠다면 별도의 단원으로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부등식 계산 댓글에 좀 따로 달아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닐 때 이걸 가능한 거예요. 그럼 x가 0이면 어떻게? 그땐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못 써요. x가 0이든 어떻게? 0을 넣지 뭐. x가 0을 넣으면 이게 누구야? 0이잖아. 0을 엄청 더해도 그냥 0이거든. 그래서 0일 땐 0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챙기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요것만 잘해주면 돼요. 다음 문제도 다 이런 식이에요. 0을 넣은 거 좀 지울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을 불연속이 되는 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x가 0일 때 안 되는 거야. 요거 정리해 볼게요. fx는 하고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1이 돼서 없어지고요. 1이 되네요. 1. x가 0이 아닐 때는 1이고 x가 0일 때는 0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아이쿠야, 잘됐다. 자, 풀이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든 점. 조금 쫓아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될 때가 와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엄청 단순하게 느껴진단다. 처음 들을 때는 오히려 되게 많은 얘기를 같이 들어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n이 이 자리에 있어요. n이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변할 건데 n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비 r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하고 공비 들어가고요. 분의 뭐다? 첫째 양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예, 요게 바로 1 빼기 r분의 a를 계산한 것이고요. fx입니다. 근데 있잖아, 이 계산은 언제 할 수 있다고? 수렴? 할 때 할 수 있는 계산이다. 짧고 강조할게요. 이 계산은 수렴할 때 하는 계산이에요. 1 빼기 r분의 a는 수렴할 때 하는 겁니다. 수렴이라는 건 r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빼기 1 사이에일 때 수렴한다니까 까지 아까 얘기했어요. 그냥 업고 와서 그럼 이건 수렴할 때나 하는 거고 수렴을 안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수렴 안 할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자, x값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공비 이 사람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짜잘한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와서 1과 빼기 1 사이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으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되게 만들면 당연히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어렵진 않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하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빼기 2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아 라고 계산을 하나씩 결론을 내요. 이 사람은 생각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속으로 판별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요. 즉 작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니까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가로 완전 제곱으로 정리해보면 제곱에 더했는데 어떻게 작냐? 말이 안 된다. 근이 없어 있죠.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건 편안하게 버려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아예 없고 얘는 된다. x가 빼기이면 안 된다는 결과는 나와도 된다고.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x가 빼기 2가 아닐 때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x가 빼기 2가 아닐 때 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x가 빼기 2일 때는요, 다른 계산을 해야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빼기 2에서 뭐가 나온대요? 연속이랍니다. x에 빼기 2 들어가면 이거 0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요 사람의 우극한 자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요 사람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사람의 우극한 자극한이 얘와 같으니까 난 얘를 정리해서 얘의 우극한 자극한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있으니까 약분하고 결과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 사람의 우극한 자극한을 구해야 한다는 거.
아, 근데 보니까 fx가 연속이란 뜻이 아니었군요. 이게 우극한 자극한이 안 나와서 0이 뭐지 했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성함수가 있고 g가 있었네요. 이걸 못 봤지? 자, 이제 fx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해 놓고요. 바로 합성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너 합성함수의 극한을 별도로 배운 적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처음 들으면 진짜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합성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합성함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합성함수까지 같이 하려니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된다면 이 문제가 원래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두 개 섞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와주면 돼요. 자, 그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밋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g, f의 x 합성함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을 가지고 fx에게 가서 답 좀 알려주라 이렇게 물어봐요. g, f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차근차근. x가 마이너스 2로 좌극한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요. 이 사람을 어디로? fx에게로 가서 우극한 좌극한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fx가 마이너스 2로 간 우극한이 얼마였었지? 요거 이거죠. 이거 우극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동안에는 아직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우리 이런 수업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2로 가는 동안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그럼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계산할 때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이걸 선택해야 하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면 답 안 나와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4 빼기 8 더하기 5니까 얼마? 1이죠. 1. 그러면 gx는 연속함수니까 좌우극한 같은 거 아예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 1을 가지고서 g에게 가요. 솔직히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럼 답이 3k 플러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만 계속해서 따라하면 돼요. 한 번 더.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가지고 f에게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아직 아니야, x좌표가? 아직 아니야.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극한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좌우극한이든 뭐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역시 똑같이 1이 나와요. 그러면 1을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요? g라는 함수에게 가서 저 1입니다. 이렇게 x에다가. 그러면 답이 3k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점은 아직 없는지요? 네, 그렇게 되면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이 끝났고요. 함수값 구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g,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 이걸 마저 구해야죠. 자,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누가 나와야 할까나? 마이너스 2니까 0이 나와야 하는 거죠. 0을 가지고 g를 가면 g는 답이 얼마가 나올까나? 여기다 0 넣으면 1이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함수값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우극한을 계산한 것이고요. 이것이 좌극한을 계산한 값이고요. 이 사람이 함수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세 개 다 똑같아요. 결과 나와야 연속이죠.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셋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k가 제로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fx가 나오고 두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다 구하고 그다음 마지막 최종 다 똑같아야 돼. 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상수 k는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핵심을 되게 잘 짚은 거예요.